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국민 우선주의, 국익을 생각하는 그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중 국익파, 저희 쪽 진영이 조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생각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어떤 누구의 의견을 뭐 깐다던가 혹은 또 어떤 누구의 의견을 막 실드 치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국익파 갈 길이 멀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들끼리는 되게 막 더 커지는 것 같은 기분상 이런 느낌도 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아직 갈 길은 진짜 멀거든요. 우리 반중 국익파의 이제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새벽당. 그렇게 치면은 저희 반중 활동하는 유튜버들이랑 우리 반중 활동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정당으로서 활동하는 새벽당 그리고 박결 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박결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뭐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존중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면 돌파. 직진이죠, 직진. 그러니까 왜 직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국익파한테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직진을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직진을 하는 게. 근데 좌빨 새끼들, 신중파 이 새끼들이 뭐 뿌락지를 보내고 간첩을 심어놓고 막 온갖 더러운 짓 하고 약점 잡고 사생활 캐고 이 지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게 낫죠. 다른 짓 하는 것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적군들이 이런 개짓거리를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일정 부분 전 동의를 해요. 오히려 그 짓 할 에너지를 정면 돌파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누구를 뭐 간첩을 보내고 뿌락지를 보내고 누구 사생활을 캐요. 그거 다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랑 수고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 수고를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토대로 직진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만 딱 방패로 막아놓고 우린 직진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더러운 짓을 하고 뭐 이렇게 뿌락지를 보내고 뒤통수를 치고 한다. 근데 걔네가 바본가요? 걔네는 이쪽으로 훨씬 발달되는 애들이거든요? 걔네 바보 아니에요. 제가 친중 우파놈들 개새끼들 뭐 하지만 걔네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다. 조국 왜 상호펀드 안 파고 가족, 딸, 정경심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지금 우파라는 놈들 너네들 바보야? 얘네들이 멍청해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라니까요. 의도가 씹새끼들이라서 그렇지 결코 되게 멍청한 바보는 아니에요. 실제로 좌파놈들은 더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박결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침입을 해서 자유한국당 어젠더를 따라가면서 덩치가 커지는 나중에 뒤통수를 친다?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삼국지 오나라가 위나라 쪽으로 조조 쪽에 간첩을 보내. 근데 간첩을 보냈다가 보낸 간첩이 진짜 조조 편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야? 가족을 오나라에 그대로 둔다던가 그럼 볼모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위나라 입장에서도 이 새끼가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뭔가 약점을 잡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현대시대로 치면은 가족을 마찬가지로 볼모로 잡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무슨 섹스 비디오를 찍어놓든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익파로서 신중 우파들한테 뒤통수를 친 셈이란 말이에요. 사드 배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게 그거예요.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익파로서 신중 우파 새끼들한테 뒤통수 친 거예요. 성공했냐고. 우린 훨씬 쉬운 방법이 우린 정면 돌파, 진실. 적군의 심장이 뭐냐. 제가 실전 반중 어택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적군의 심장에 국익파의 국익 바이러스를 뿅뿅 떨어뜨리는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적군의 심장은 우리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한테, 한국인들한테 진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적군의 심장은 진실 전파, 국익 바이러스 전파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정답이죠. 거기서 전략은 필요하죠. 정면 돌파라고 해서 곰새끼처럼 막 무식하게 우둔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뭐 어그로 끌 때는 끌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그 미국 대선 당시에 막 뭐 무슨 누구는 창녀다 하면서 엄청 어그로 끌었잖아요. 엄청 센 발언, 막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을 계속 했잖아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이용을 해버린 거지. 그걸 트럼프가 진짜 잘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거나 이런 전략은 필요해. 우둔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막 정면 돌파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전략은 필요하지만 그런 막 더러운 짓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잡히거나 걸리면은 오히려 우리는 마이너스지. 우리는 진실을 무기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은
전체 구도 자체를 최대한 우리의 국익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린 다음에 이걸 이분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이분화시키냐면은 국회 대 반국회.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 새끼들 그냥 퉁으로 묶어버리는 거지. 국익 대 반국익, 반중 대 친중, 이걸로 얘네들 다 묶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분화를 시킨 다음에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 말하기 싫은데 플랜 A예요. 플랜 A. 플랜 A의 베스트를 다해야 플랜 B에 대한 명목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일단은 가능성을 노려보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어차피 이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 대결 구도가 요 대결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요만해요. 우린 요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네를 하나로 묶어버려야 돼요. 국회 대 반국회로, 국익 대 반국익, 그쵸? 친중 대 반중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키워야겠죠, 이 덩치를. 그 다음에 요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요 대결 구도로. 근데 이 덩치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게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익 우선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요 그림 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스테이지 1이 반중침이 세력화였단 말이에요. 신당 창당, 이건 됐죠? 인재 영입, 조직 구성, 전략 기획, 올 여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중침이 세력화에 필요한 것들로.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돼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자금적인 여건이 제일 큰 문제예요. 3개 다 맞잖아요. 인재 영입, 조직 구성, 전략 기획. 전략 기획까지는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재 영입이랑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자금적인 문제가 제일 여건상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반중, 우리 국익파라고 할 수 있는 반중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인재가 누구죠? 다 유튜버예요. 저 포함해서 다 유튜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진짜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은 저 포함한 유튜버들이 능력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또 계속 활용 가치가 있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판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뭐 대기업 다니고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실제 제 실친들 중에 걔네들은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돈 모아서 이민을 가지 이 바닥에 뛰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걔네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지간한 또라이 아니면은 이런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국익 바닥에 뛰어들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면 필요한 거는 돈이죠. 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돈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박사님이랑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난 본다. 수평적 관계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이게 오합지졸 모래알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유튜브판 보세요.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에요. 이런 개판이 어딨어. 같은 어젠더 한다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욕하고, 아우, 뭐 원래 정치판은 지저분하다, 원래 정치판은 더럽다. 와, 근데 이 조그만 반중 어젠더 안에서 이건 진짜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 장단점이 있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평적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오합지졸 모래알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날 박사님한테도, 여러분 방송 다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수직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좀 철저한 능력주의 위주로, 말 그대로 조직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건이 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인재 영입이랑 비슷하게. 리더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능력주의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리더라는 자들이 이 애널 서킹에 너무 약해. 이거에 너무 약해.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리더의 강력한 카리스마랑 그리고 철저한 능력주의, 그런 게 갖춰진다면 수직적인 조직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신당 창당, 조직 구성, 인재 영입, 전략 기획, 그 중에 사실 지금 신당 창당 말고 된 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의 적들은 어떻게 하죠? 좌파 새끼들? 아니면 친중 우파 새끼들? 이 거대 자금을 바탕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자리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금전적인 것도 보장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국익파가 어떻게 그걸 싸워서 이기냐고. 이게 별게 아니에요. 서울시 산하에 무슨 시민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성부 산하에 시민단체 막 무슨 단체 얼마나 많아. 걔네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원씩 500만원씩. 그게 안정적인 금전 보장이에요. 자리 보장. 그러면서 계속 좀 더 능력 있는 애들 활동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수직적인 조직을 갖출 정도의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진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현실을 알아야지 뭔가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를 구분을 해야지 넥스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이렇게 봐요. 인재 영입이나 조직 구성은 이게 돈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불가능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전략 기획적인 측면은 사실 이건 돈이랑 사실 큰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 기획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든 인재역임이나 조직 구성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반중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이 반중을 통해서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나라 정상화되길 바라는데 이 반중 진영이 오합지졸이고 개판 5분 전이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좋지 않나요? 저도 그냥 한 명의 반중 지지자로서 유튜버이기 전에 이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주어진 환경에서 베스트를 다해야 된다. 큰 그림과 큰 목표예요. 열악한 여건일수록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중 콘서트의 이름이 뭐예요? 수적천석이잖아요. 수적천석. 물방울로 돌을 뚫는다. 제가 처음 연사 올라갔을 때 그 2회였어요. 반중 콘서트 2회.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집회에서 할 얘기, 방송에서 할 얘기 뭐 그런 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감이 섰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을 때라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아직 반중 지지하는 사람들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때 그 사람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새끼 뭐야 막 이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수적천석, 물방울로 돌을 뚫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큰 그림을 보고 큰 목표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어젠더 안에서는 똘똘 뭉쳐야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똘똘 뭉치지 못하냐면은 큰 그림을 보고 큰 목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저는 반중 어젠더 확산이 최우선순위인데 모두가 또 그러는 거를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나중에 반중 어젠더 확산이 진짜 플랜 A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난 반중하는 사람 아니면 안 찍을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다른 정치인이 반중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 그 사람한테 반중 어젠더가 최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전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모두가 의도의 순수성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똘똘 뭉쳐야 될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뭐 막 누구는 누구한테 뭐 섭섭하고 뭐 누군 누구 마음에 안 들고 뭐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냥 그 판단의 기준을 반중 어젠더 확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 향후 도움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요게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중을 왜 지지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요. 일단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나라고 내 가족이 살아갈 나라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국익이죠. 내 양심이고. 여성부 산하의 시민단체가 나한테 한 달에 300만 원 꽁으로 월급 줄 테니까 야 너 친중활동해. 그거 안 하는 게 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념. 더럽게 살다 죽긴 싫은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내가 누굴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해서 나중에 뭐 내 말이 맞았지? 그게 옳았지? 막 이러려고 반중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실제로 이 반중 어젠더는 요만해요. 요만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요, 진짜. 근데 진짜 요만한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뭐 서로 막 개인적인 감정이 뭐 그러니까 보수 통합 이러잖아요. 전 옛날부터 말씀드렸어요. 보수 통합 관심 없다고. 자친중파 새끼들. 니네들끼리 통합을 하든가 좌파한테 밀리든가 관심 없다고. 전 총선도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총선에서 보수가 이기면 뭐 할 건데 걔네는 친중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건 관심 있어요. 보수 통합 조카 필요 없어. 근데 국익파는 통합이 돼야 돼요. 국익파는. 왜 요만한 바닥 안에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막 무슨 진짜 어젠더 확장에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랄 연병 이걸 개판 만들어 놓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 3번 큰 그림과 큰 목표라고 하는 거는 반중 어젠더 안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자금적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잘 하려면은 큰 그림이랑 큰 목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큰 그림, 큰 목표를 보려면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확장에만 너무 집중을 하잖아요. 그냥 오합지졸 병신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소수정예로 가잖아요. 이것도 가두기밖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하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엄선된 소수정예로 중심을 잡아놓고 내 실을 다져나가면서 확장을 해야지. 제일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수직적인 관계로 비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 단단한 이 국익파가 됐으면 좋겠어요.